서울역에 내려선 시어머니는 한 손에 보따리를, 다른 손에는 여행 가방을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다. 명절인데 빈손으로 올 순 없지. 그 속에는 직접 담근 김치와 나물, 말린 고사리, 그리고 며느리 은주가 좋아할지 말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갖가지 반찬이 가득 들어 있었다. 은주는 현관 앞에 선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.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. 표정은 반가움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복잡했다. 명절이 끝나면 내려가실 거라 스스로 위안했기에 그 순간만큼은 참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. 명절 당일 아침 시어머니는 주방 한가운데를 차지했다. 은주가 끓여둔 미역국을 옆으로 밀쳐놓고는 팔을 걷어붙였다. 명절인데 음식 준비를 제대로 해야지. 며느리가 손맛을 보여줘야 해. 그 말은 은주에게 명령이자 시험처럼 들렸다. 은주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. 회사 일로 바쁜 나날이었고 이미 간소하게 차릴 요리를 계획해 두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었다. 결국 은주는 재래식 방식대로 육전과 나물을 만들기 시작했다. 칼질 소리에 섞여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졌다. 고기는 그렇게 두껍게 자르면 질겨. 얇게 썰어야지. 양념은 손맛이야. 레시피 보고 하는 건 반쪽짜리지. 은주는 손끝이 굳어가는 걸 느끼며 묵묵히 지시를 따랐다. 땀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고 주방은 전쟁터처럼 어수선했다. 음식이 모두 상위에 올려졌을 때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어 한 점씩 맛보았다. 입술을 오므린 채 고개를 저었다. 나물이 싱겁네. 이렇게 하면 밥이랑 못 먹어. 육전은 기름이 덜 빠졌어. 느끼해서 누가 먹겠니?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칼날 같았다. 은주는 애써 웃으며 제가 아직 미숙해서요. 다음엔 더 잘할게요. 하고 말했지만 속은 쓰라렸다. 이틀간의 피로와 노력, 그리고 시어머니의 무시가 한꺼번에 쌓여 가슴속을 짓눌렀다. 그 순간 아이가 옆에서 젓가락을 들어 고기를 맛보며 말했다. 엄마가 해준 거 맛있어. 순간적으로 은주의 눈가가 젖었다. 하지만 시어머니는 애 입맛이야 뭐 달면 다 맛있다 그러지.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. 명절이 끝난 뒤에도 시어머니는 짐을 싸지 않았다. 내려가서 뭐하니? 서울에 아들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낫지. 그 말은 은주의 속을 뒤집었다. 은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. 어머니, 고향 집은 괜찮으세요? 밭은 누가 보시고요? 그러나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. 다 맡겨놨다. 걱정 마라. 난 여기서 지내는 게 좋아. 그날 밤 은주는 혼자 부엌에 서서 차가운 설거지물을 만지며 스스로에게 물었다. 이 집이 내 집이 맞는가? 시어머니의 존재는 벽처럼 느껴졌고 생활의 모든 구석이 낯설게 변해갔다.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저녁이었다. 은주가 냉장고를 열었을 때 정리해둔 칸마다 시어머니가 가져온 음식통이 들어와 있었다. 은주의 반찬통은 구석에 밀려 있었고 자신이 만든 명절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. 그 순간 은주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. 어머니, 제가 한 건 입에도 안 맞으신 거죠? 말은 조용했지만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다. 시어머니는 놀란 눈빛으로 며느지를 보다가 이내 서늘하게 대꾸했다. 솔직히 말해, 내 음식은 아직 부족하다. 내가 아니면 이 집이 제대로 굴러가겠니?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. 저도 제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. 제 집인데 왜 자꾸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 건가요? 힘들어요. 정말 힘들어요.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다.
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소리마저 날카롭게 들렸다.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각자의 자리에서 시선을 돌렸다. 그날 밤 집안에는 깊고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다. 그날 밤 이후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. 은주는 부엌일을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 눈길을 피했다. 말을 걸면 대답은 짧았고 대화는 곧 끊겼다. 은주는 아이 앞에서라도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손끝이 자꾸 떨렸다. 시어머니 역시 서운함을 숨기지 못한 채 작은 한숨을 자주 내뱉었다. 그렇게 이틀이 흘렀다. 저녁 무렵 은주가 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 간단히 저녁을 차리려 할 때였다. 아이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. 할머니, 엄마가 만든 전 진짜 맛있었는데 왜 안 드셔? 나 엄마 거 다 먹었는데. 은주는 순간적으로 젓가락을 멈췄다. 시어머니도 아이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. 아이의 눈은 맑았다. 아무런 계산도 눈치도 없는 말이었다. 할머니도 엄마 거 먹어봐. 엄마 거 맛있어. 나보다 많이 먹어야지. 아이의 말투는 천진했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은 거실의 긴장을 가볍게 흔들었다. 시어머니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. 그러나 결국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은주가 만든 나물을 입에 넣었다. 씹는 순간 은주는 손끝이 더욱 차가워졌다. 잠시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. 내 손맛이 내 것하고는 다르구나. 달고 간단하고 요즘 사람들 입맛엔 이게 맞겠지. 은주는 눈을 크게 떴다. 그 말이 칭찬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처음으로 정면에서 인정한 것이었다. 제가 잘 못해서 그동안 죄송했어요. 은주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숙였다. 시어머니는 손주가 환하게 웃는 얼굴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. 내가 고생이 많구나, 은주야.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하느라 내 마음을 몰랐다. 그제야 은주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. 식탁 위에는 서툴지만 정성스레 만든 음식과 시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반찬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.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 사이를 메웠다. 은주는 시어머니의 접시에 직접 전을 올려주었다. 시어머니도 은주의 밥그릇에 김치를 놓아주었다.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이전과는 달랐다. 그날 밤 은주는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바라보았다. 불편함과 서운함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아이 덕분에 생긴 작은 균열이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. 며칠 뒤 시어머니는 짐을 싸며 말했다. 올라와서 내 마음 고생시킨 거 미안하다. 그래도 덕분에 손주랑 오래 있어서 좋았다. 은주는 짐을 들어드리며 조심스레 웃었다. 어머니, 다음에는 그냥 쉬러 오세요. 음식은 제가 할게요.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. 그 순간 은주는 비로소 이 집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. 명절은 지나갔지만 가족의 기억은 남았다. 갈등으로 시작된 시간은 손자의 한마디로 풀려 조금은 따뜻한 여운을 남겼다. 완전한 이해와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조금 더 알게 된 순간이었다.